1980년 5월 27일 도청을 피로를 들이며 진입한 계엄군에게 10일간의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광주의 5월 정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이들의 의무는 민주, 인권, 평화를 지켜낸 1980년 5월 18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5월 정신을 기억하고 또 이어가는 것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의 5월 정신이 지구촌 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혁명에 대한 목련을 읽겠습니다. 일동 목련. 5.18 언론사는 5.18의 진실을 보도한 언론인 기자 정신을 알리기에 제정되어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현장을 누벼다니는 기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대장과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2017년 5.18 언론상 수상자로 취재 보도부문 3편, 유 미디어 부분 1편, 공로상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과 5.18 정신은 현재적 대승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자 자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18 장학사업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 장학금,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나눔 장학금이고 5.18 및 민주화운동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평화 장학금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들, 특히 5월만 되면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그동안 밝히지 못한 진실이 과연 하나로 있는 건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기자들이 정말 37년이자 지금까지도 열심히 현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5.18 언론사는 그런 측면에서 1년 동안의 어떤 성과랄지를 평가하는 자입니다. 아직도 5.18에 대해서 진실을 모르고 편애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쉬움이 크는데 올해는 특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성과라 그러면 지상파에서 SBS도 가장 인기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두환 회고록의 문제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부분 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외에 뭐 JTBC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5.18이 특히 전국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한 편이 물론 5.18의 전국화에 가장 큰 힘이 되긴 했습니다. 민츠센터라는 독일 언론인이 당시 현장에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현장을 찾았던 우리 국내 언론인들 여기 이번에 동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중앙일보 이창단 선배님 그리고 지역에서 5.18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신 나경태 선생님과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신군부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5.18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해 그 5.18 언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지난 7월 20일경
5.18 기념식안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출품작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진보도 분야는 수상자와 선정하기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신 취재보도 분야를 두 편에서 세 편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 결정하였습니다. 방송 취재보도 분야는 광주 MBC 지역 방송으로서 서울 MBC와 달리 지역의 공영방송 기능상을 스스로 보여준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과 관련 뉴스데스크 보도물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5.18 당시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현지에서 인터뷰해서 새로운 관련 자료들을 발굴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도한 노력과 광주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봤습니다. 지역의 보도는 아니지만요. 중앙에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해고로 등이 선정됐습니다. 5.18 당시 이기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의 인터뷰를 이끌어내는 등 과거의 사실과 전두환의 해고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보므로 5.18의 진실에 가깝게 보도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공로상으로 나가지만 5.18 당시 중앙일보 사진기자로 두 차례에 걸쳐 5.18 광주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냈으며 이를 28년 만에 약속이라는 사진집 발간을 한 이창성 기자님을 선정했습니다. 5.18 당시의 광주의 현실을 사진에 담아 오랜 기간 보존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Bad guys. It was a group of soldiers armed together. That means they had an order. 산으로 갱년하는 거예요. 37년 전부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불법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별도 명령은 없었던 것일까?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시민들과 계엄군 11공수부대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마침내 오후 1시 애국가 소리와 함께 무차별 총격이 시작됩니다.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 정신을 차려보니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고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Done real work. Set the process back. 회의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사상대수를 말하는 데 이어 전두환의 책임론이 나옵니다. 그가 너무 심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주의 상황을 논의하며 미국이 전두환의 퇴진을 압박해야 할지 묵인해야 할지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We're clear. They were just a lot of people. And at this particular time, I think there were, I believe that there were 60 dead and 142 wounded or something. But actually, probably turned out to be a lot more.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영국 공장과 유명한 합창부장과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하니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왜 회의에 참석한 걸까? 2017년 8월 21일 5.18 경기단 이사장 차명석, 광주전남 지역회장 장필수. 공무자를 후보자에는 상금 300만 원과 재단회에서 법인 취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광주 MBC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번 그의 이름은이라는 5.18 특집 다큐멘터리를 앞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단 5.18 어워상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된 데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언론인으로서 이 상을 받는다는 게 5.18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무한도전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 앞선 세대가 취재해왔던 진실들, 그리고 여기도 계시지만 나경택 이제 사진기자 선배님이나 그리고 이제의 너머너머 그 저자시거나 그리고 기념재산이나 기록관 쪽에서 많은 자료들 그리고 취재 그리고 밝혀지지 못했던 것들을 여태까지 밝혀내시려고 노력했던 많은 선배 언론인들의 취재에서 저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뭘 알았는지 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의 한 두세 달 정도를 절반가량은 이 사실들을 좀 공부하는 데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앞서 텔리가 얼마나 열심히 어목한 시대에서 5.18 진실을 추적해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선배 언론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의 마음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밝혀졌던 사실들이 당시 미국이 비상시에 미국 지상군들을 한반도에 투입할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끔찍한 진실들과 그리고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한다는 사실까지 당시에 염두에 둔 채 미국의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가 37년 만에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 뉴시스의 헬기 발표의 그런 어떤 진실들, 그런 추적 취재들이 저희 강조 MBC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사실 그것을 열심히 취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취재 보도부문 뉴시스 대동민 신대희 기자의 37년 만에 진행된 경군 5.18 회의 사역. 사실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취재 보도부문 뉴시스 배동민. 위하는 5.18 민주운동과 5.18 민주운동의 진실규명과 5.18 정신의 현재적 계승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보도를 하였기에 이 패를 빕니다. 취재 보도부문 뉴시스의 신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뉴시스 광주본부 광주연장본부 배동민 기자, 신대희 기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정말 저희들이 그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 있었던 취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지만 아마도 이 상은 그동안 37년 동안 이 어떤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과 또 작년 촛불의 힘이 저희에게 준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했던 모든 보도들이 처음 나온 보도들은 사실 많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조각조각 흩어졌던 그 김님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삼엄한 엄중한 그런 군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권의 서슬퍼런 그런 감시 속에서도 취재를 하셨던 선배님들의 어떤 보도들이 산행 보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 많은 어떤 선배님들의 보도들을
이 헬기 사격 상흔이라는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줄을 씨를 꿰어갔던 것 같습니다. 5.18의 역사 왜곡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역사 왜곡을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그 어떤 역할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의 어떤 진실들, 헬기 사격 내용을 광주 MBC가 보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밝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면서 5.18이 정말 더 이상은 폄훼 세력들에게 의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전두환의 회고록. 의회는 그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을 지향할 수 있는 전반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계는 3, 7, 11 공주여간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휘체계를 파악하는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은 이성 기영사령관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나 광주에 투입됐던 대원군들이 군단인들을 학살하는 일은 없은 일은 봤습니다. 상대방이 총을 들고 할수 없는 중단만 총을 들고 덤빈 거는 그 항상 국제로 대원군이 집단발고 있었잖아요. 자기도 처음에서 사격을 했지. 우리 사령이 먼저 총을 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대역에서 그나 이음을 거래했거나 돌을 던졌는데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를 하는 게 그게 자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못해서 저도 시민들한테 바로 해서 그 부정부터 도착해 나온 사람들이 부정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되는 일제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 뒤에서 물어볼 거예요. 프로듀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5.18 전단 이사장 차명석, 광주전남 지사장 장필수. SBS 글로벌 교수의 장경줄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해외에 갔다가 급하게 차를 타고 왔는데 사실 너무 영광스러운 시상식이긴 한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볼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5.18에 대해서 2002년도에 알게 됐고 사실 그 후로는 많이 잊고 지냈었고 그래서 그런 갑자기 생각 안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방송보다 이런 문자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5.18의 진상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고 거의 한 15년 동안을 잊고 지냈다가 그런 좀 죄책감, 부끄러움과 또 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죄스러움에 속죄하고자 응원을 준비했었고 사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밝혀내고 또 이런 가족들이 세월을 구해갈 충분한 뭔가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상을 받았을 때 기뻐서 하기보다는 시상식에 오는 제가 좀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년에 더 멋진 방송을 보여주고 싶다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분들, 시청자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방송을 더 부끄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을 만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굵었던 술, 그 어느 소리보다 절절했던 모든 소리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류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실하게 지켜졌습니다. 10일간 소멸이 난자했던 야전병원이었던 그 80년 5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말입니다. 네, 병원장실에서 네 분이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총탄이 들어와서 벽이 바뀌었습니다. 놀랬죠. 놀래서 놀래니까 바로 엎드려 총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벽돌에다가 딱 엎드려 수많은 목숨이 쓰러지던 참혹한 비극, 그 한가운데서 전남대학교 병원도 빛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기 방금 보셨던 그 비디오 영상이 저희들 만들었던 일부인데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병원장이 돼가지고 3년 연기인데 2년 한 8개월 됐습니다. 병원장이 돼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5.18 때 겪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장은 한 1년 됐는데 그래도 우리 병원에 그 많은 이야기는 들리고 저도 제가 5.18 때 의과대학 국가 1학년이었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사실 머리 학교에만 했었는데 선배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병원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저희 병원 떠나고 축구생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우리 병원의 5.18 역사가 하나도 없었겠구나. 저희가 이제 93년에 법인화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전부 다 우리 병원 모든 식구들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잘못했다가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전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년퇴임 다 하시기 전에 저희 병원에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 그 팀을 만들고 그 팀에서 그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도록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쓰신 분들 쓰고 또 글을 쓰기를 곤란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증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11강의 야전병원에는 약 30분의 저희 선배님들이 그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5.18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아무튼 책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책만이 아니라 그런 실제로 비디오로 그 증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증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로장입니다. 홍로장 28년 만의 약속. 전 중앙일보 사진기자 이창성.
5.18 언론상 공로상 전 중앙일보 사진기자 이창성.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9일날 서울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고속터미널에서 자동차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고 잡으라고 도망갔습니다. 부인들이 잡으라고 해가지고 숨어있다 그 다음 날부터 취재를 하는데 20일날 저녁에는 MBC, KBS 다 못하는 거 저희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찍었습니다. 겁이 나가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21일날 제가 취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21일날 오후에 발표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시민군을 사살한 그때 장면을 기자들이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다 쫓았습니다. 기자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쓰러지는 장면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도청 옆에 요강을 다 피했어요. 요강을 피해 있는데 총소리가 막 나서 올라가 보이니까 이미 사건은 전개되어 있고 제가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나중에 그게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도를 94년에 했어요. 했는데 도청역 카드에 민간인들 쭉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카트가. 해서 저희들 기자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서울송 기자들이 한 20여, 15명, 20명이 성당 앞에 연수를 기세해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있는데 밤에 나가지 못해 취재를 겁이 나니까 근데 밤새도록 총소리도 나죠. 여관 앞에 거울이 깨지고 밤새도록 교장도 왔는데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기자들이 이거 내가 기자가 돼가지고 이거와 취재도 못해 무슨 꼴이냐 밤새도록 고민한 그때 제가 새벽 6시에 기자들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안 가지고 나오니까 시위대 차들이 밤새도록 교전하고 그 앞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차를 세워가지고 그 차를 같이 타고 같이 주먹밥을 얻어먹고 그 사람을 설득시켰죠. 내가 지휘본부 가서谈判하고 싶으니까 거기 데려다가 하니까 걔들이 무등산 사직공으로 데려가대요. 가니까 사직공으로 이미 밤에 철수해가지고 도청을 갔다 이게 도청으로. 그래서 제가 카메라 없이 도청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또 신분증도 없었어요. 안 가서 급히 내리려고. 도청에 가서 지휘본부 딱 들어가니까 약 한 20명이 아주 회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온 누구 기자인데 역사의 기록을 누군가는 남겨야겠다. 아무도 취재를 못하고 있다 지금. 이걸 취재를 하더라도 당장 신문에 절대 쓸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진을 남겨가지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 제가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약 한 10분 이상 더 걸렸어요. 하소연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내 조용을 다 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뭘 도와줄게요. 그래서 내가 찌차를 어물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찌차를 타고 여인숙에서 몰래 기자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TBC 촬영님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시를 돌았어요. 그때가 이미 새벽에 이미 교전들이 끝나고 거의 9시쯤에는 시민분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총을 내립니다. 다 질서를 잡더라고요. 굉장히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9시까지 시내를 쭉 찍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민분들 사진을 얼굴 클럽을 해야 되니까 찍으니까 저한테 총을 걸고 막 공포를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고 그랬죠. 역사 기록을 해야 된다. 절대 발전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쭉 찍고 나가지고 9시 되니까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도청이 왔다. 여인숙이 왔더니 여인숙에 학생들이 한 15명 몸되게 왔어요. 너 이거 팔아치라 이야. 그래가지고 집을 끌려서 도청에 갔습니다. 갔더니 도청 앞에서 있던 시민분들이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허락해준 기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다가 제가 그
24일까지 있다가 25일날 그 새벽에 서울을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문에 실으라는 약간 실으라는 보도 지침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빨리 올라오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선 빠져나가서 이제 선수 나갔는데 고속 도로에서 군인들이 수락가지고 총 쏴가지고 저희들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군에서 이제 위협사격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다가 서울에 이제 25일날 신문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큰일 났다니 중앙부가 광주에 벼있다. 살기가 벼있다. 누가 내려가진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울고불고 하는데 다시 제가 26일날 밤에 정읍으로 왔습니다. 정읍으로 와가지고 광주를 들어가니까 돈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4시에 가지고 송정리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광주 도착이 들어가지고 뭐 아비도 아니라 시체가 벌벌 있고 뭐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 지휘본부 가서 봤던 사람들은 거의 죽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기자가 가장 부끄러웠던 건 저희 기자들이 소임을 잘못했다. 더 죽음을 물음쓰고 역사의 기록을 철저히 남겼더라면 좋았을 걸. 후회가 막 흠스럽고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후배 기자분들과 여러 언론들에게 큰 그 말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